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서울역 센트럴자이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중구청, 시공사인 GS건설 등이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파손된 부분은 구조안전 관련 하중을 받는 기둥이 아닌 장식기둥 상부에 균열이 발생해 구조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건물 하중을 분산시키는 지지대를 설치했으며 향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대비 3.3%포인트 하락한 63.3%에 그쳤습니다. 통계조사를 시작한 2017년 4월 이후 최저치로 새 아파트 10집 중 4집이 빌 정도의 저조한 입주율은 지방의 비중이 컸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은 77.1%인 반면 지방은 60.4%로 격차가 16.7%포인트에 이릅니다. 청약자 2만 명이 몰리며 흥행한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에 이어 강서구 마곡동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공급됩니다. 첫 사전 예약은 5월께로 준비 중이며 두 차례 나눠서 분양할 예정입니다. 분양 가격은 고덕강일 3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으로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해 반값 아파트로도 불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현입니다. 아파트 입주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거나 또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게 입주율 하락의 요인인데요. 1.3 대책 효과로 수도권의 입주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반대로 이 지방의 입주율은 줄어들면서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분들, 요즘 제가 일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지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이 하늘을 보면 돼요. 하늘이 오늘도 약간은 미세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맑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산책하기, 여행하기 좋은 시기인데 이런 것과 맞물려서 요즘 부동산 호재 또한도 역시 없던 게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어찌 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매일 신나는 순간이 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오늘 돈이 되는 정보, 힘이 되는 정보, 부동산 알찬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이 들 때 하늘을 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고속도로를 쭉 밟으면서 드라이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요. 오늘은 이 고속도로에 투자를 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투자, 고속도로를 주목하다 이 세종시를 기점으로 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 요즘 이슈가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300조가 투자가 발표가 됐는데 제가 뭐 이걸 예상을 하고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용인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용인 자체가 호재를 통해서 많이 이제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다 오른 거 아니야? 비싸네? 막 이렇게 또 이 부분을 가지고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재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생성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오늘은 제가 용인과 더불어서 매우 강조를 드렸던 세종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깊게 알아보면서 이 고속도로가 나는 곳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속도로는 어떤 지역에 급성장을 이룩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매우 단축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남도 어찌 보면 성남이 산골 마을이에요. 뭐 서울 축에도 못 꼈는데 분당 신도시 들어가고 판교 테크노밸리 들어가고 막 위례 신도시 들어가고 막 재개발 재건축 막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동탄도 엄밀히 얘기하면 화성이지만 경부고속도로 옆에서 동탄 1신도시, 2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급변했고 천안 또한도 역시 교통이 좋고 경기도 광주 또한도 역시 교통호재로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로가 좋아지는 곳들 중에서도 제2의 판교, 제2의 위례를 우리가 찾았을 때 좋은 일들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그전에는 경부고속도로 위주로 개발을 많이 했지만 용인시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셨듯이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리 그리고 하남, 성남 밑에 바로 용인입니다. 그래서 용인 또한도 역시 급격한 투자와 발전이 이룰 수 있게 된 배경 자체가 서울 세종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앞으로 부동산을 기본 50년, 60년 정도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품게 되면서 앞으로 밝은 날들만 생각하셔도 되고 더불어서 이 세종과 더불어서 동쪽에 위치해 있는 멋진 도시죠. 청주하고 연계되는 청주 세종 고속도로가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통 호재가 많은 곳들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간과하시지 마시고 관심을 깊게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제2경부고속도로라고도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깊은 뜻과 의미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아마 잠이 안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개통이 되고 완공이 되고 나서 관심을 가지면 솔직히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완공 전에 공사 중일 때 투자를 생각을 하셔도 좋은 투자, 올바른 투자가 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 세종 청주 간 도로, 대전 1호선과 더불어서 이 세종은 일자리까지 이 네 가지 호재가 맞물리는 시골에서 도시가 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이 포천, 양주, 이런 남양주, 구리 라인 또한도 신도시가 생기고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부자가 생기고 부동산 소유자분들이 행복해지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구리 포천 고속도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즉 서울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린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그냥 뭐 공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주라고 하는 이 시골, 이런 지방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정부의 집중 투자를 통해서 정부가 이쁘다 하니까 어쨌든 세종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단계는 2007년에서 15년이고 그리고 2단계는 2016년에서 2020년이고 그리고 2030년까지 해서 완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2030년까지는 몇 년 남았으니까 바로 약 7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터를 닦았던 기존의 신도시를 만들었던 거를 더욱 비상을 시키고 더욱 이 동네를 핫하게 만들기 위해선 도로가 나는, 이 도로가 중첩이 되는 지역들 중에서 우리가 올바르고 알맞은 투자처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종에서도 이 세종 신도심 생긴 곳 중에서도 북쪽 권역이 있고 가운데 권역이 있고 남쪽 권역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권역 같은 경우는 막 30평대가 뭐 9억 원 호가를 한다든가 남쪽은 뭐 물가 주변이 38평이 8억 원대를 한다든가 북쪽은 33평대가 뭐 7억 원대로 한다든가 어쨌든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그럼 빠져서 이제 더 빠지냐? 어쨌든 도시를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로가 그리고 철도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세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알맞은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연기, 연서,
전동 지역 같은 경우 그중에서도 조치원읍 같은 걸 보면 연서 라인을 보면 2030년까지 1만 가구 주택을 공급을 한다. 지구가 확정이 됐고 2025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럼 착공이 들어가는 지역을 딱 보니까 딱 모습이 어때요? 아, 그냥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구나. 그러면서 이 동네가 또 1만 가구 이상이 들어가고 개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오르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이미 다 올랐겠습니까? 더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개발이 진행이 앞으로 더 되면 더 오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7천이나 한 3억 정도로 이런 지역에, 즉 시골에서 아파트가 생기고 시골에서 신도시가 생기고 시골에서 도시화가 되는 지역에서는 이런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용인을 강조를 해드릴 때도 용인도 좋아요. 그럼 용인은 한 8억에서 한 10억 정도는 좀 있어줘야 좀 제대로 된 거를 우리가 투자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무언가 투자를 생각을 하실 때 내가 어떤 지역을 고집한다 그래서 그게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강남 상부의 부동산을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돈이 없다면, 내가 자금 마련이 안 된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빨리 내가 10억의 자산을 만들든 20억의 자산을 만들든 그런 올바른 성공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들은 시골에서 도시화가 되는, 정부가 이쁘다 해주는 이런 도로, 철도 호재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우리가 올바르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아주 초기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뭐 완성형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단계 때는 우리가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죠. 막 말만 많아요. 그냥 소문만 무성하고, 그러면 우리는 올바르지 못한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후에 완공이 다 되고 막 다 지어졌어. 막 절정기야. 이 이후에도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또 부담스럽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생각하실 때 가운데 지점, 뭔가 보상을 한다든가, 뭔가 착공을 했다든가, 그럴 때가 어찌 보면 가장 안정적일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점, 너무 고점, 이런 거 따지시는 분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모른다고 하면서 자꾸 싼 거 따지고, 자꾸 비싼 거 따지고. 아니, 분명히 10억에서 20억 갈 수 있는 부동산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자꾸 누군가 입장에선 고점이라 그러는 거야. 왜? 자기가 가진 돈은 3억이니까. 그래서 고점 저점을 어설프게 가격놀이 하셨다간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올바른 타이밍은 언제냐, 확실하게 이런 보상을 한다든가 착공을 했을 때, 그때는 안정감 있게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 유념하시면서 세종의 미래는 앞으로 밝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면 더욱더 좋다라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개발로 어느 지역의 가치가 올라갈지, 그리고 또 적정한 투자 시점은 언제인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정현은 전문가님과 함께 1:1 세미나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또 토요일까지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를 주제로 1:1 상담과 무료 세미나 진행하고 계신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현은 전문가님의 무료 세미나와 1:1 상담부터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 참여하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매주 수요일마다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함께 해결해 볼 텐데요.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또 고민하게 되는 부분 있으시다면 이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에 직접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증 남겨주실 때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으신 곳의 정확한 매물명, 지번, 면적까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상담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시는 이 개인 정보는 상담 외 별도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개인 정보 전달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여기 아파트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요새 매매가 되는지 이 지역에 뭐 재개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아파트 매매와 또 이 가능한지 여부 물어주셨는데요. 자세한 그 지역과 지번 알 수 있을까요? 네, 부천시 네. 경인로 324번 길 네. 38. 부천시 경인로 324번지 38 말씀이실까요? 328번 길. 네. 324번 길. 네, 성지 아파트라고 나오는데 맞을까요? 네네네. 네, 전문가님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름이 예쁘네요, 아파트가. 그죠? 네. 네, 성지. 야, 성지야. 그래서 소사역 W역세권에서 멀지 않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요 서해선도 어쨌든 개통이 돼서 뭐 300m밖에 뭐 안 떨어져 있어요, 시청자님. 네. 뭐 누군가는 뭐 역세권에서 뭐 100m, 200m, 300m 막 500m 해가지고 막 구분까지 나눠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머리 아프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중요한 건 우리가 뭐든지 심플한 게 중요한데 네. 어쨌든 W역세권이 되면서 일찍 진즉에 남쪽으로 보시면 뭐 이런 소사 SK라든가 부천 소사 푸르지오라든가 들어갔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생각하실 때 기본적으로 한편으로 점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정부가 이쁘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큰 기업들이 수주를 받았는지 이것도 한번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시청자님 이제 왼쪽은 크게 아직 변한 건 없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 뭐 재개발 같은 경우도 뭐 북쪽에서 좀 일부가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상황 자체가 뭐랄까요? 좀 업자나 좀 눈치를 보거나 좀 경제 상황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투자를 오히려 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움츠리신 분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요즘 부동산 거래가 주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더 뭐 23일에 뭐 금리를 뭐 올리냐 떨어뜨리냐. 그래서 뭐 재미삼아 뭐 간단하게 우리가 뭐 얘기를 해본다면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은 시청자님 오를까요? 빠질까요? 빠지나요? 그럴까요? 오르나요? 금리가 오르면 시청자님 네. 좀 돈이 좀 귀할 거 아니에요. 네. 금리가 막 5% 막 10% 되면 네. 막 저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불안하게 막 돈 돌릴 게 아니라 그죠? 네. 근데 금리가 막 낮으면 누가 은행에 돈을 넣어 이거 가지고 자꾸 투자할 생각을 하지 그죠? 그래서 금리가 좀 올라 버리면 네.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좀 부동산 시장이 좀 힘들잖아요. 네. 근데 뭐 아직도 뭐 입주 물량이 뭐 아직도 정책이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저금리 시대 때는 얘기가 통했는데 금리가 올라 있을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요즘에 이 오르는 것 때문에 눈치를 보다 보니까 좀 약간 시장이 얼어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은 네. 이렇든 저렇든 뭐 팔릴 것 같으면 내놓고 뭐 안 팔릴 것 같으면 안 내놓고 그냥 내놔봐요, 시청자님. 네. 고민하지 말고 일단 그냥 내놔봐. 내놔봤는데 네. 거래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 네. 근데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가격이 있고 동네 부동산이 원하는 가격이 있고 근데 부동산이 말을 안 해요. 거래를 안 해서 가격을 모른대요. 아, 모른대요? 네. 그분들이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그거 몇 번 딱딱 보면 다 나오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삼합이 이루어져 줘야 어쨌든 뭔가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 네. 아니, 중개하시는 분인데 저는 몰라요. 그럼 이거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 앞으로 거기는 거래를 안 하면 되잖아, 그죠? 그 제가 시세를 몰라서 얼마에 내놓을까요? 어느 정도예요? 그랬더니 요즘 거래가 안 돼서 가격을 모르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몰라요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따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 가격에 맞춰서 먼저 내놔 보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또 반응이 오면 뭐 또 좋고 또 한번 조율 한번 해보는 거고 반응이 없으면 네. 뭐 좀 내려서 내놔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내놓고 거래하고 만남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 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 네. 뭐 백날 첫날 뭐 뉴스 보면 돼요? 이건 그냥 책 읽기 공부거든. 어쨌든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요거는 내놔 보시자. 그래서 요즘 거래는 주택이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거래가 되신다면 좀 앞쪽으로도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론 대곡 투자를 팔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 화성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팔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화성 네, 어디요? 네. 저 마도면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뭐 마도까지 간다고요? 네, 네. 아니 왜 시에서 면으로 가요? 도시 생활이 좀 질리셨습니까, 시청자님? 아유,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적으로 다 그쪽에 사업 쪽이 사업으로 네, 그래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송산 그린시티도 더 잘 되고 마도도 더 잘 되고 아, 네. 아유, 거기서 사업하시면 송산 그린시티 아실 거 아니에요? 송산 그린시티요? 네. 그럼 그쪽에가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네. 주변에 개발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이게 잘 되면 시청자님 뭐 하시는 그 동네도 더욱더 잘 될 수도 있다고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올해 많이 잘 네. 되셨으면 좋겠고 따로 요거는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택 시장의 흐름도 한번 잡아주셨는데요.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업도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궁금증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은 하단 내용으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작진 분들께 전달 주신 내용으로 한번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이고요. 214-29-2 주택입니다. 한번 전문가님께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네, 요즘 미아동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으면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 동네에서 좀 핫한 게 동북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왕십리에서 시작을 해서 용두, 고대, 그리고 뭐 기름, 미아, 사거리 사이에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상계까지 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강북쪽 라인 자체가 교통이 어쨌든 이제 철도는 들어가 있지만 좀 길게 느껴져요. 좀 강남권이라든가 좀 중심권으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좀 길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요 노원 창동 라인에서 다이렉트로 왕십리로 내려오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안 돌아오고 바로 직진해서 오니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북선 라인에서 이 주변 미아사거리라든가 요 기름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개발이 된다고요. 그래서 뭐 기름 센터피스, 롯데가스, 막 끌라시아, 막 뉴타운서부터 해가지고 막 개발을 해놨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시청자님 부동산은 여기에서 뭐 한두 정거장 미아역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또한도 뭐가 있냐? 바로 왼쪽에 보면 삼양역, 삼성 레미안 1차도 있지만 이 뒤쪽에 뭔가 부셔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북서울 요 자입니다. 그래서 자이가 어쨌든 수주를 받아서 들어갔다는 건 좋으니까 갔겠죠. 당연히 안 되려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미아역 여기랑 가까우시니까 여기도 개발을 해, 막 여기도 개발을 해. 그래서 이런 공공고팍 이런 개발들이 어쨌든 진행을 하는데 시청자님 동네 같은 경우는 뭐 이해관계인지 뭔지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진행이 좀 쉽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많은 분들께서 뭐 서울에 있는 뭐 모아주택, 막 모아타운, 막 3천만 원, 5천만 원 막 친구가 해라, 뭐 해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소식을 좀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조언을 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투자를 생각하시는 건 좀 한 템포 쉬어가시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이 자꾸 막 모아 뭘 모은데 이 주택들이 막 여러 개 모이면 모아 타운이 되죠. 그래서 이 진행들이 그냥 막 사람들이 막 5년 뒤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아.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상황 자체가 이런 주택 개발을 하기가 좋은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템포 쉬셔서 가시는 게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해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뭐 가까우신 분들이라든가 이 동네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막 해제가 됐는데 막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관심을 안 가지면 고민을 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늘어지게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시청자님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한 템포 좀 쉬어 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뭐 금융위기 때 2008년 때 또한도 역시 재개발이 300개나 지정이 됐다가 175개가 취소가 됐습니다. 반 이상이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가 됐어요. 근데 이 또한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취소가 됐던 게 아니라 왜 취소됐어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께서 취소해달라고 난리를 해가지고 취소가 됐단 말이야. 왜? 어렵다 보니까 위기가 오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분들이 막 돈이나 나가고 계속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규제나 해놓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하루아침에 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우리 시청자님 여기는 기본적으로 올해 어느 정도 좀 금리가 좀 안정이 되거나 좀 떨어진 상황에서 뭐 다시 한번 서울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제대로 끌어나가실 때 좀 그때가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 당장보다는 하반기에 경기나 상황이 좋아지고 나서 그때 판별을 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좀 쉬어가셔야 된다. 당연히 초역세권인 건 너무 좋아요. 근데 개발을 해나가는 입장에서는 여기가 좀 이해관계가 있다. 이 부분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과의 실시간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 통해서 이 고민 해결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문자 상담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주시면 무료 상담과 사연 접수 가능합니다. 문자로 사연 보내주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으신 곳의 매물명, 지번, 면적, 금액 등 여러 가지 좀 궁금하신 점들 자세히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상담 외 별도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신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자로 들어온 시청자님의 고민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충남 당진 성문명 난지도리 177-5회입니다. 2억 정도에 구입한 난지도 해수욕장 근처 토지인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떤가요?
네, 충남 당진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난지도입니다. 난지도리, 요 당진.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난지도 해수욕장. 그래서 이제 뭐 날이 좀 더 이제 풀리고 이제 막 뜨거워지면 막 다 해수욕장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요 난지도에 시청자님이 부동산이 있으신데 지금 보면 이제 섬이란 말이에요. 섬이고 바로 밑에 보면 대산, 항, 석유화학, 성문국가 이런 파랑색으로 보이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이 어쨌든 값이 오르려면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 자체가 분명히 좋은 건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뭐 무조건 물 있으면 좀 좋은 줄 알아. 근데 중요한 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서산 누군가가 태안, 서산, 당진 부동산 투자한다. 해봐라.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은 그분은 좀 부동산을 상당히 모를 수도 있다. 그분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당진 서산이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 제가 고속도로가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보면 고속도로만 났지 도로 주변에 개발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너무 좋죠, 달리기에. 근데 개발이 된 걸 찾아볼 수가 없어. 즉 도로만 깐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랑 그냥 이 전라도 쪽이랑 해서 그냥 교통만 좋게 했다고. 아직은 기업의 대규모적인 투자라든가 아직은 일반 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뭐 넉넉한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네는 진즉에 80년대, 90년대 개발이 많이 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제가 조언을 좀 드린다면 이 대산석유화학단지라든가 지금 보면 포항 아시죠? 포항도 제철소가 일찍 들어갔어요. 일찍 들어갔는데 포항 부동산이 막 엄청 잘 오르질 않는다고.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지었던 낙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포항제철소 주변은 뭐가 날리겠어요? 철 만드니까 철가루가 날린다고요. 그럼 철가루가 날리는 곳에 어떤 대기업이 였다가 투자를 해서 크게 좀 짓는 게 좀 수월하겠습니까? 동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낙후된 시설이 있다. 그래서 이쪽 또한도 시청자님 부동산 바로 앞에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맨날 도로나 따지고 코너가 어쩌고 저쩌고 모양이 어쩌고 저쩌고 세모가 네모가 이런 거나 따지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위치 개념 자체가 없는데 이런 건 알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업자는 토지를 사서 돈 들여서 도로 깔아버려서 그냥 분양해버리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을 코너를 사면 뭐 할 거야? 동네가 개발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서 못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항은 그런 상황이고 대산은 이런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크게 있다 보니까 이 동네 또한도 공기가 그렇게 탁월하거나 좋지가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엘리트 고급 일자리가 분포해 있으면서 화이트 컬러가 분포해 있으면서 반도체 색깔 라인에 이런 업종이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너도 나도 이 땅들이 다 개발이 돼 있겠지. 근데 이 주변은 5,000년 동안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다고. 왜 안 되고 있어요? 주변 상황이 일자리가 옛날 일자리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현 상황에서 이 동네가 분명히 해수욕장 있고 분명히 칭찬하실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해수욕장에 사람 많이 올 거고. 저라고 한다면 만약에 굳이 이 해수욕장을 제가 굳이 갈 것 같진 않아요. 동네가 분명 나쁜 건 아니고 너무 좋지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말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린다면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올해 여름에 많은 분들이 와서 뭐 관광단지 뭐 개발하고 뭐 휴양개발진흥지구잖아요. 근데 휴양개발지정지구가 이거 되는 거랑 투자가 돼서 달라지는 거랑은 별개로 두셔야 되는 거. 지구 지정은 어디든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루어지는 건 많진 못해요. 그래서 이 성모도 같은 경우도 온천 개발이 된 게 정말 극히 일부만 됐어요. 어쨌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이 당진서산 투자하실 때 특히나 주의하셔라. 왜? 간간히 이 동네 투자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는 이거 샀는데 어떻게요?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하셔서 적정가로서 한번 내놓으심이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투자와 앞으로 자산 관리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당진과 서산 쪽 투자를 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을 해볼게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창리 630 토지입니다. 팔라고 전화가 오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용인시 처인구 팔라고 자꾸 전화가 오시나 봐요. 전문가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용인시 처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부동산 있으신 분들이 아주 그냥 입이 귀에 걸리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팔으란 연락이 왔다는 건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야, 이제 때가 왔구나. 야, 내가 기다린 끝에 드디어 지금 복이 이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또 용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모양도 뭐 건실하게 생겼고 뭐 도로도 있고 뒤에 뭐 이렇게 건물도 들어가 있고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답의 모습입니다. 모습도 뭐 생산, 녹지의 모습을 좀 띄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 지역이라는 거죠. 이제 이 가운데에서 보셔야 되는 건 용인 남사입니다. 용인 남사. 그래서 용인이 2023년 3월 20일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왜 묶였어요? 엄청 오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잠실이나 압구정동이나 이런 여의도라든가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잖아.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무조건 2년 거주하실 분, 이상 거주하실 분, 진짜 실거주를 하실 분들에 한해서만 거래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도 마찬가지야. 이 동네에 가서 살거나 경영을 하실 분들만 살아 이거예요. 그 외에는 거래 스톱 못한다. 그래서 막아놓는 겁니다. 왜? 개발을 할 거니까. 그럼 개발이 앞으로 이 이동읍에 앞으로 이 남사에 어마어마한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저는 조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청자님 부동산 이 지역이 오르는 건 보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섣부르게 팔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꼭 이걸 예상을 해서 작년에 얘기를 해드린 건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이동 남사 이 근처에 이런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을 제가 조언을 해서 한 분을 제가 이어줄라 했어요. 근데 못했어. 왜 못했어? 밥 짓느라고. 맨날 똑같은 밥 먹고 밥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달라질 때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 부동산은 지금 거래 허가가 받아야 되는 지역에 들어갔다 보니까 너무 좋고 바로 근처엔 또 이동저수지도 있고 그리고 바로 또 왼쪽엔 뭐가 있어요? LG가 60조의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 시청자님 부동산은 우측에는 300조 투자가 삼성이 들어가는 거고 좌측에는 LG가 60조 투자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가운데 사이에 있는 부동산은 웬만한 자산가들은 50억, 100억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거 그냥 눈 감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위치가 확실하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자자. 뭐 강남이 있어요. 아, 강남이 있구나. 왼쪽엔 서초가 있구나. 그럼 강남 서초를 가고 싶은데 내가 못 가. 돈이 없어서 못 사. 그럼 옆에 있는 송파구 사면 안 돼요? 아,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송파구 갈 돈이 없으면 우리가 동쪽에 있는 또 강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동쪽에 있는 하남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부동산이 오르고 할 때 자꾸 사람은 하나만 생각해. 그래서 하나만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가 맨날 어떤 집안은 부부싸움을 왜 맨날 해요?
이 남자도 이 여자가 하나고 이 여자도 이 남자가 하나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하나밖에 없으면 싸우는 거야. 물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귀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부동산을 전반적으로 좀 보시고 조언을 구하실 수 있다면 확실하게 구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선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위치 개념인데 현 상황에서 여기에 300조가 들어간다. 여기에 60조가 들어간다. 그럼 당연히 이 길 붙어 있는 이 라인 쪽에 있는 부동산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한테 팔아라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뭐 어느 정도의 가격을 생각하시는지 뭐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또 와서 실경영을 하실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는 자세한 상황은 제가 모르겠으나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동산은 지키면 지키실수록 시청자님을 활짝 웃게 만들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식보다 더 귀한 놈이야. 더 나한테 효도하래야. 그래서 시청자님 뭐 나이 연령대가 뭐 30대신지 40대신지 60대신지 모르겠지만 뭐 60, 70대시라고 한다면 뭐 집에 맨날 손주를 맨날 볼 수 있어. 이 부동산 하나 있으면. 부동산을 너무 다 미리 줘버리면 자식분들이 왕래를 안 해. 근데 내가 부동산이 많잖아? 맨날 자식들이 와요. 내가 건물 주면 맨날 손주 데리고 와. 왜? 용돈 받아가려고. 그래서 위치가 너무나 좋은 이런 남사읍의 부동산이니까 잘 지키실 거나 아니면 값을 좀 높게 부르셔서 매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크게 차익을 내서 팔아서 뭐 건물을 또 사서 월세를 지향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다. 어쨌든 부동산은 등기 친 사람이 임자다. 그리고 그분들이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용인시 처인구 토지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저희 문자와 전화 모두로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화가 조금 쑥스럽다라고 하신다면 문자 상담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하신 지역과 매물명, 이 집원까지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입니다. 매입 시기와 전망 궁금합니다. 네, 정자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정자동입니다. 정자동. 뭐 분당에도 정자동이 있고 수원에도 이런 정자동이 있고 그래서 이 동신 같은 경우는 뭐 왼쪽에 뭐 개발을 멋지게 뭐 합니다. 그래서 뭐 SK 스카이뷰 요거 이제 하나만 있었는데 왼쪽이 지금 싹 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가고 달라지고 있는 게 지금 장안구의 상황이다. 그래서 수원은 크게 우리가 놓고 좀 본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제 수원은 뭐 다른 것보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뭐 수원역 그래서 뭐 이런 권선 뭐 장안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 동네가 뭐 영통이 있고 한데 그중에서 뭐 삼성이 뭐 들어와서 빛을 좀 보다가 수원시랑 삼성이랑 좀 싸웠는지 삼성이 막 수원에 더 많은 투자를 안 해. 어느 순간 이제 화성 가고 막 용인 가고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이 들어와서 수원이 좀 기지개를 뭐 피고 뭐 어쨌든 수원 화성이 상당히 유명한 가운데에서 좋은 건 광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도청 그래서 일반 분이 도청 갈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도청 갈 일 없고 나랑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한 큰 오산이에요. 그럼 이제 오산으로 빠지는 건데 이 경기 도청이 간다는 건 70여 개 이상의 그 도를 관리하는 부분에서요 법원까지 해서 다 같이 이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광교가 어쨌든 빛이 나는 곳인데 광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수원이 침체되어 있던 부분에서 힘껏 한껏 분위기가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교 투자를 누가 제일 못했는가? 수원 사람이 제일 못한 거예요. 왜? 이 영통 여기는 그냥 완전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별거 없었거든요. 그 철도도 지금 나중에 뭐 신분당선 생긴 거지 그때는 없었어.
근데 나중에 값이 오르고 나서 후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오래 거주하시고 그 동네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은 너무 판단을 많이 해서 투자를 타이밍을 놓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매교역 주변이 크게 개발하고 수원역 GTX 발표하고 뭐 호매실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여기만 개발하기가 좀 그러니까 요 장안도 덩달아서 놀고 있는 토지라든가 오래된 이런 부동산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 동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새로운 역에 대한 호재라든가 뭐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해요. 게다가 분명히 이제 88년인데 층 자체가 이제 15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식은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좀 15층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황이 되게 좋고 끝모르듯이 너무나 지금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아이들 또한도 어느 정도 사업성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좀 금리가 오르고 지금처럼 불안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15층이 좀 사업성이 좀 부담스럽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조언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값이 좀 오르고 1500세대 정도 되는 부분에서 분명히 살기 좋고 근처에 만석거도 있고 괜찮지만 현 상황에서는 좀 시간이 올바르게 좀 개발이 되고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조언은 이거 투자를 하실 바에는 좀 다른 것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더 크고 더 괜찮은 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단 1이라도 지금 확률이 높은 것 쪽으로 좀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아예 하반기에 투자를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도청으로 좀 붙으신다거나 아니면 매교역이나 수원역 쪽으로 좀 붙으신다거나 당연히 상대적으로 저렴하시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뭐 세류역 주변도 군 공항이 이전을 하냐 마냐. 그래서 이 동네 분들은 이걸 알까요? 이분들도 또 몰라. 가야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장안구 부동산은 지금 시점은 좀 약간 이른 타이밍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시청자님께서 지금 급하실 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계속 오르는 시기가 아니라 없잖아. 유지됐다 빠졌다. 유지됐다 빠졌다. 그래서 착각하실 필요가 없는 건 올랐다가 빠졌다고. 빠졌는데 살짝 지금 올라왔단 말이야. 이거에 우리가 속으면 큰일 날 수 있다. 똑같아요. 자, 2006년에 올랐다가 2007년에 꼬꾸라졌다가 2008년 돼서 막 뚫어졌죠? 그럼 2009년에 어떻게 됐을까? 2008년에 떠지니까 2009년에 올랐다고. 그럼 2010년에 또 어떻게 돼서 또 꼬꾸라졌다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올랐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뚫기까지가 어떤 지역은 15년이 걸렸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지금은 급하시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현은 전문가님의 속 시원한 고민 해결 함께 봤는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부동산 시장이 더 활기를 띠려면 이 금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고민이 깊어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또 토요일까지 고금리 고환율 시대의 부동산 생존 투자를 주제로 1:1 상담 또 세미나도 진행하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직접 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현은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